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이번 코너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응급치료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정종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뇌졸중 환자의 치료는 119 신고로부터 출발한다. 여기부터가 시작이다. 이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뇌졸중 관련된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분의 1 환자분들이 좋아지는지 집에서 지켜본다. 3분의 1 환자분들이 이제 인근 병원, 원래 다니던 병원 선생님을 찾아간다. 3분의 1 환자분들은 응급실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현재는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건강강좌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셔서 최근 조사한 경우에는 한 90% 가까이 119로 응급실을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왜 중요하느냐. 뇌졸중은 혈관이 막혔던 터졌던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길도 많이 막히고, 그리고 본인이 할머니들 중에 증상 좀 지켜보다가 우리 아들 퇴근하면 기다렸다가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마다 집 근처에 아무 병원이나 가셔서 이런 뇌졸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혈관을 뚫어주거나 뚫린 혈관을 막아주거나 등의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 관련해서 119에는 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를 바로 신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빠른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상 감각이나 마비가 왔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그 골든타임은 몇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뭐 심장 쪽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뇌 쪽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게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시간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쉽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까지는 치료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인데,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골든타임은 적어도 이 시간 안에라는 뜻이지, 빨리 가시면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30분 만에 오셨다. 그러면 저희가 치료하면서도 이분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고, 물론 환자분께서 4시간 반 딱 맞춰서 오셨다. 그래도 치료를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완전히 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뇌 경색 같은 경우 혈관이 막혔을 때, 이것도 좀 비유를 하자면, 그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펑을 부어서 뚫는 방법도 있죠. 그게 저희가 경정맥으로 이제 약을 주는 치료가 되겠고, 그것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입니다. 근데 그런 치료로도 뚫리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하수구가 뚫어펑으로 안 뚫리면 꼬챙이로 쑤시시는 것처럼 머리 안에 혈관도 들어가서 막힌 혈관 뚫는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전에는 골든타임이 6시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환자분들의 특성에 맞게 잘 선정을 해서, 어떤 분들은 24시간까지 증상 발생하시고 24시간까지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즉 골든타임은 그냥 가장 빨리 가시는 게 좋다. 그게 1번이고요. 4.5시간, 6시간, 24시간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최하위 시간을 생각하시고 가장 빨리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마지막 마지막 경계의 시간이다. 생과 사를 좌우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다. 이게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환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이제 국내 뇌졸중 그 관리 지표를 보시면 한 40% 정도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응급실 내에 골든타임 내로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 중 6명은 그 안에 못 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경정맥으로도 정맥으로 약도 드리고 뚫는 시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치료가 필요하신 건 아닙니다. 아주 중한
질환,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물론 저희가 다 치료를 하겠지만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그나마 걸린다면 여기에 걸리고 싶다라는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빨리 오시더라도 뚫어진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60% 환자분들이 아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해서 안 오시는 것도 있지만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진짜 애매한 상황으로 오시는 경우는 조금 외래를 오셔서 다시 응급실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정말 꼭 뚫어야 되는 치료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심각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70~80%가 요즘엔 골든타임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 지표 자체가 모든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직은 좀 가벼운 환자분들은 빨리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증상 자체를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도 잘 확인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애매하군요.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증상, 언어장애, 반친마비, 뇌졸중 관련된 경고 증상 등이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환자분 입장에서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의사가 보고 추가적인 검사나 쭉 치료를 진행할지 괜찮으시니까 요거는 약물 쓰시면서 경과를 보십시오라고 할지를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네, 요 증상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발생해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자고 얘기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뭐 사실은 완전 너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 타다 먹던 곳은 그 병원이니까 그 병원을 가달라거나 좀 병원 선정을 두고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아주 흔한 일이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그 외래를 내과 선생님한테 계속 10년, 15년 다니시는 분들은 뇌졸중 관련된 치료도 저희 병원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 병원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다른 병원에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치료받고 싶고 하실 수 있는데 뇌졸중은 그렇게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은 119 구급대원과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환자분의 증상에 맞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그 치료가 지금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력과 경험을 믿으시고 우선은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병원으로 구급대원님들 같이 가시고 거기서 급성기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 추후에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원래 다니시는 병원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뇌경색에 있어서 치료가 두 가지라고 이제 물론 꼬챙이하고의 비유를 해주셨지만 하나는 기계적인 것으로 뚫어주는 거고 하나는 약물로 녹이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는데요. 이 선택은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혈전을 용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카테터로 이걸 갖다가 제거할 건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다 뚜러펑을 먼저 그 정맥 약제를 씁니다. 약을 쓰고 나서 또는 쓰면서 바로 MRIA를 찍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이 약제로 뚫렸다. 또는 환자분이 그 정맥에 주사만 놓고도 증상이 확 좋아졌다. 그런 경우는 카테터 치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동맥으로 뚫는 치료는 하지 않는데 환자분이 그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적으로 있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막힌 혈관이 아직 그대로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피를 묽게 해서 피떡을 녹인다 하면은 상당히 그 혈액이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뇌출혈 위험은 높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 실제로 저희가 그 약을 쓸 때에 피를 묽게 만들어서 이제 혈관을 뚫어주게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빨리 오셔야 한다. 그럴수록 좋아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망가집니다. 뇌에 손상이 오는데 그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나갈수록 망가진 부위가 커지고요. 그런 망가진 부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정맥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망가진 부분 내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뇌졸중은 병원에서 일반 병실에선 치료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뇌졸중 집중치료실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곳들이 국내에 많이 지금 존재하나요? 맞습니다. 뇌졸중 학회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내 한 80여 개 병원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계속 이건 진행 중인데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응급실을 가보시면 병실이 없어요. 한 2, 3일 응급실에 계셔야 돼요. 또는 다른 병원 가셔야 돼요. 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졸중 환자분만 보는 병실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병실에 언제든지 빨리 응급실에 치료를 하고 신경학적으로 증상이 나빠지진 않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병실을 만들어 놓은 게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뇌졸중 집중치료에서 치료한 환자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아닌 곳에서 치료한 환자들의 이제 임상적으로 얼마나 좋아지시는지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봤을 때 확실히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후유증도 좀 더 적게 남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병원을 찾아가실 때 그 좀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 시스템 상으로는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환자 본인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성을 인지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졸중의 어떤 빠른 치료를 위한 앞서 증상도 한번 정리는 해주셨지만 미국에서는 FAST, 패스트라고 하고 이런 캠페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적용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미국은 패스트라고 해서요. 페이스 얼굴, 그 안면 마비 E를 해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E라고 그럼 입이 벌려지죠? 벌려지죠. 그럼 이제 입꼬리가 E 했을 때 벌려지는데 한쪽이 아래로 처진다. 이런 검사 이제 이런 거는 해보시는 게 대부분 국을 먹었더니 한쪽으로 국이 샌다. 그런 경우에 E 해보셨을 때 얼굴에 안면 마비가 있는지가 되겠고요. 암 같은 경우는 팔에 힘이 빠진 게 있는지,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스피치. 말을 했을 때 말이 발음이 어눌하다 또는 말이 잘 단어가 안 떠오른다 등의 것들이 있을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된다가 미국의 이제 패스트라는 식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웃, 손, 발 이 하고 웃어보시고 손에 힘이 빠지면 그리고 발음도 어눌해지면 이런 것들을 증상이 있을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복잡합니다. 요거 자체를 외우시고 하실 필요는 하시기 너무 복잡하고요. 그 대부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지금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증상이 한쪽으로 갑자기 한쪽으로 생길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신다 설명을 드립니다. 평소에 조금씩 어지러웠다. 그런 경우는 안 가셔도 돼요. 근데 평소랑 너무 다르게 막 하늘이 돌고 쓰러지고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고 팔에 전신에 기운이 없어 본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피곤하신 적. 근데 예전에는 한쪽만 힘 빠진 적은 없었는데 한쪽 팔이 안 들어진다. 예전에도 피곤해서 기운이 없고 말하기 싫을 때는 있었지만 말을 했더니 옆에 사람이 발음이 왜 그래? 술 취한 사람 같아.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갑자기 생기는 처음 경험하는 한쪽 증상 있을 때 응급실 가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잘 오십니다. 잘 오십니다. 잘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 잘 기억해 뒀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뇌졸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말도 하고요. 의심 증상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 역시 뇌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